오늘 많이 오셨네요. 편히 쉬셨습니까? 1월 13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8시 반 국무회의 한 이후에 내부 집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가 국방영현관리 TF를 운영해왔던 성과입니다. 국방부는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하에 2014년 4월부터 국방영현관리 TF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결과 군 복무 중에 사망해서 유족이 찾아가지 않은 영현 191위 가운데서 10개 위를 유족에게 인계하고 또 43개 위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군 사망사고 처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방부 내에 전공사망 재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법규를 재정비하고 초동수사부터 전문 현장 감식팀을 운영하는 등 헌병수사의 신뢰도도 높였습니다. 또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정진하는 방안도 추진해왔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국방부가 2014년 국방통계연보 발간과 함께 국방통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일 국방 분야의 각종 통계 자료를 종합해서 2014년 국방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이 국방통계연보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병력문화 혁신 등 국방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1960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왔습니다. 국방통계연보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8월부터는 전군 서비스를 목표로 국방통계 시스템 개발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구조대가 혹한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군은 어제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해 군항에서 심해 잠수사 2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혹한기 내한 훈련 그리고 해남구조 집중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내용은 오늘 13시 오후 1시에 현장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4개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이 K계열 전차의 소부대 전술 모의훈련과 훈련의 영상과 전술 시스템을 국산화했다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K계열 전차의 소부대 전술 모의훈련 장비의 핵심 구성품인 영상 및 전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해서 전력화했습니다. 이 모의훈련 장비는 전차 승무원이 가상훈련을 통해서 실제 장비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전차 부대의 전술적 운용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2011년부터 개발해와서 전력화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세계닷컴 박수창 기자입니다. 예. 오늘 조간에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을 예년에는 항상 2월에 해왔는데 3월 초로 일주일여 정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보통은 2월에 하는데 이번에 연기하는 이유가 설 전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연기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사실 확인하고 그리고 연합사 주도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키 리졸버 연습은 매년 하는 정례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한미연합 연습은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사령관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래 기획부터 계획 그리고 시행까지 모두 다 한미연합 사령관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한민합사령관이 하는 게 아니고 본래 한민합사령관이 해왔고 연간 계획을 하기 때문에 벌써 한참 전에 이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오래 전부터 키 리저브는 3월 초에 하기로 이미 한미 간에 결정이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이산가족 상봉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날짜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키 리저브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기조가 후퇴한 걸로 봐도 될까요? 그것은 당초 지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2020년대 중반에 전작권 전환하도록 이렇게 한미가 합의가 되어 있는데, 당초 내년 올해 말 이제 전작권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한국군이 한번 연습 삼아서 먼저 한번 한국군 주도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과거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쯤으로 이제 저희들이 킬체인, KAMD 이런 게 이제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한미합 연습은 한미합 사령관이 주관하는 게 맞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계속 한미연합사 주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런 한국군이 이제 연습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은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KBS의 서지영 기자입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부처 업무 보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같이 하시죠? 네. 예.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고를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거는 업무 보고 내용은 사실상 보고할 때까지는 비보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협조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전에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사망사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담당자분 나오셨습니까? 예. YTN의 김문경 기자인데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에 꾸려진 그 민군 TF팀에서 한 그 결과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사망사고를 순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기자실에도 김은중이 사건이 이제 1년 넘게 엠바고 사항으로 걸려 있는데 사인 불명으로 처리된 분들에 대한 심사는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유가족이 중앙 재심이나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현재는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가족의 요구가 맞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유가족이 사인을 이렇게 불인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해결돼서 중앙 재심이 가능합니다. 번위기에서요. 사인 불명 처리된 사람들 46명인가 7명인가를 국방부에 순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심사 대상은 이 사인 불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도 제가 현재는 답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관련해서 군에서 사망한 그 장병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우 차원에서 전원 순직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법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폭넓은 이런 토의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다가 이렇게 사망한 것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은 국회하고 논의를 거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 채널A 김성준입니다. 북한 미사일 액체 연료 주입 유효 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은하 3호 산화통 잔해에 건져 올렸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한 것으로 기술이 발전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추가로 좀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액체 연료는 한번 채워 놓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 동안 놔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보도된 것처럼 탄도미사일 액체 연료 개량에 관한 첩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첩보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 다음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 기간이라는 게 한 어느 정도로 추측을 하죠? 상당히 오래 기간에 채워놔도 큰 문제는 본래 없는 걸로, 마치 우리 자동차에 휘발유 채워놔서 오래 있어도 별 문제는 없지만 빈 통에다가 연료를 오랫동안 채워놓으면 아마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동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술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은하 3호 연료통 그 당시에는 왜 일주일이라고 얘기했던 그거는 왜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거는 아마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세계덕한 박창 기자입니다. 병무청에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보도에, 한솔재지 오너의 손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부실하게 복무했다 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는 거는 이런 일이 터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병무청에서 어떻게 그동안 관리 감독을 했었는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마 병무청에서 그걸 나중에 확인하고 규정대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행정 조치를 한 부서가 병무청이기 때문에 병무청 담당자가 오면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신 건가요? 그렇죠. 병무청에서 이제 그 행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이제 그 내용을 잘 알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더 질문 없습니까? 예. 이데일리 최선입니다. 지금 국방통계정보 발간하면서 지금 관심이 많은 게 보수액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예. 보니까는 이제 보통 이제 군인들이 이제 정근수당이라는 걸 받는데 그 기타급에 보면은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한 1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병사 월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 전 기본적으로 이 직업 군인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병사의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비교를 하려면은 지급군인 소위라든지 위관급과 이렇게 비교하는 건 되지만 병사 봉급하고 비교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그러면요 그 위관급 장교들의 기본 급여보다 그 장군들의 기타 급여 월 총액이 더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더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